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100세입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 선배님들을 만나보면 10분 중 7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복잡한 서울에 살 이유가 있나? 비싼 서울 아파트 팔아서 경기도 외곽이나 공기 좋은 지방으로 내려가야지. 그 차액으로 5억, 10억 현금 챙겨서 노후 자금으로 쓰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 듣기에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빡빡한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전원 생활도 즐기고 부족한 노후 현금 흐름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노후 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준비 없이 감행한 묻지마 다운사이징 때문에 평생 모은 자산의 가치는 반토막 나고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식들과도 멀어져 고립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서울이나 핵심지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주거지를 옮길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 4가지와 내 자산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몸집을 줄이는 진짜 다운사이징의 원칙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집 내놓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료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접근성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 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이 넘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 횟수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지방 소도시나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대학병원급 상급 종합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순 감기약 짓는 보건소가 아니라 뇌출혈, 심장마비, 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집에서 30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자부하시나요? 노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살던 68세 김철민 씨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강원도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듣는 삶, 처음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린 날 사단이 났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된 것입니다. 여보, 나 못 움직이겠어. 빨리 119 불러. 하지만 폭설로 구급차 진입이 늦어진 데다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반이나 가야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길 위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2시간. 김 씨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내 무덤을 파고 들어왔구나. 젊을 때는 병원이 그냥 아플 때 잠깐 들르는 곳이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넘어가면 병원은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 물론 좋죠.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못 받으면 그 맑은 공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김철민 씨의 공포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무릎이 아파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병원이 먼 곳에서의 삶은 유배 생활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매번 자식들을 호출하실 건가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병어세권은 타협 굴가 원칙입니다. 이사 갈 곳을 정할 때 먼저 지도 앱을 켜십시오. 반경 5km 이내,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의원급이 아니라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곳은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은퇴 주거지로는 탈락입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을 체크하십시오. 차 타고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운전대를 놓아야 할 시기가 옵니다. 내가 운전을 못해도 버스나 지하철로 병원과 마트를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혹은 병원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의 양극화입니다. 부동산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경제적 위험은 바로 자산 가치의 비대칭성과 환금성 위험입니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는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과 외곽지는 인구 소멸과 함께 자산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년 전
63세 박영희 여사는 15억 원 하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근처인 충청도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습니다. 수중에 생긴 현금 10억 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박 여사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판 서울 아파트는 그 사이 올라 25억 원이 되었는데 지금 사는 지방 아파트는 여전히 5억 원, 아니 금매로 내놓으니 4억 8천만 원을 부릅니다. 현금 10억 원 쓴 거 빼고도 자산 격차가 10억 원이나 더 벌어졌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서울로는 못 가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파산 아닐까요? 당장 현금 좀 쥐어보겠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셈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 수도권 핵심지와 외곽지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급지로 이동했다가 상급지로 다시 올라오는 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보다 더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환금성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낫지만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습니다. 은퇴자산의 핵심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이 필요해서 집을 내놨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안 팔린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관리비만 먹는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지키십시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집이 있다면 노후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덜컥 팔지 마십시오. 파는 순간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사라집니다. 매도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내 집에 살면서 현금을 받는 것이 자산가치 상승분도 누리고 주거 안정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주갈주갈입니다. 주택은 갈아타기가 아니라 주택은 가지고 월세로 갈아타기입니다. 꼭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원하는 지역에 임대, 즉 전세 월세로 들어가 사십시오. 살아보고 안 맞으면 언제든 짐 싸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을 팔아버리고 매매로 사는 순간 퇴로는 차단됩니다. 살아보기와 사버리기는 천지차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3대 요소는 돈, 건강, 그리고 관제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외가 기준은 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지인들이 찾아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이 생기고 반대로 내가 나가려고 해도 대리운전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니 외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로망이었던 마당 넓은 타운하우스. 65세 최 부장님은 경기도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사집들이 때는 친구들이 버스 대절해서 놀러오고 왁자지껄했습니다. 야, 부럽다. 우리 매주 와서 바베큐 파티하자. 하지만 그 말은 3개월을 못 갔습니다. 거기 너무 멀어서 가려면 하루 다 깨져. 차 막혀서 못 가. 친구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주말마다 오겠다던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는 와이파이도 느리고 벌레 나와서 싫어 라며 오지 않습니다. 넓은 2층 집 거실을 덩그러니 남은 최 부장 부부. 적막감 속에 TV 소리만 커져갑니다. 사람이 그리운 게 가장 큰 고문이라고 하죠. 젊을 때야 혼자 있는 시간이 힐링이지만 나이 들면 고립은 우울증의 직행열차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 은퇴 후 거주지 선택에서 진리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삶의 질 아닐까요? 결국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되고 부부 둘만 남게 되는데 이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맞벌이가 많아 바쁩니다. 본가에 가는 것이 여행이 되어버리면 1년에 명절 2번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손주들 재롱을 보고 싶다면 자녀 집에서 국국물 식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수프 거리를 유지하라. 서양 속담에 부모와 자식 사이는 뜨거운 수프를 들고 가도 식지 않을 거리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로 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녀 집 근처 혹은 기존에 살던 동네 근처로 평수를 줄여서 이동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둘째, 기존 커뮤니티를 떠나지 마라. 20년, 30년 살던 동네에는 단골 미용실, 목욕탕, 친구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의 사회적 자산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60대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평수만 줄이는 제자리 다운사이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은 바로 숨겨진 유지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편리함은 생각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경비원, 청소, 조경관리, 분리수거 시스템 등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반면 전원주택이나 낡은 구옥은 유지보수비라는 숨겨진 폭판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이 아까워 관리비 없는 단독주택으로 이사온 이 여사. 그런데 첫 겨울을 보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나 심야전기를 쓰는데 한 달 난방비만 6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마당 잔디 깎는 기계 사야지, 툭하면 고장나는 보일러 수리해야지, 외벽 방수 페인트 칠해야지. 관리비 아끼려다 수리비로 기둥뿌리 뽑히겠네.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다 해주는데 여기선 전구 하나 가는 것도 다 돈이고 내 노동이야. 시골 가서 살면 돈 안 든다는 말, 정말 옛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구매 시스템이라 효율이 좋지만 단독주택은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별구매 시스템이거든요. 게다가 나이 들어서 직접 집 고치고 눈 쓸고 잡초 뽑는 거? 그건 낭만이 아니라 중노동입니다. 몸 아파서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단열이 안 되어 냉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 이상 나오기도 하고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해 차량 2대 유지비, 기름값이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값은 쌀지 몰라도 매달 나가는 생활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서울 아파트 관리비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덜컥 이사했다가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관리의 외주화를 선택하라. 나이가 들수록 주거 형태는 손이 덜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니어타운이 경제적, 신체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주거비용 총량을 계산하라. 단순히 집값 차양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관리비, 냉난방비, 교통비를 합산한 월평균 주거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외곽으로 나가서 교통비와 난방비로 월 50만 원을 더 쓴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도심의 작은 평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다운사이징. 단순히 집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을 병원도 못 가고 돈도 묶이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노후 난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병원 30분 컷, 병세권을 사수하십시오. 둘째, 똘똘한 한 채는 팔지 말고 주갈주갈로 임대 주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셋째, 자녀와 친구가 올 수 있는 마지노선 거리를 지키십시오. 넷째, 단독주택의 유지보수 노동과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노후 준비는 낯선 곳에서의 모험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의 안정입니다. 지금 사시는 그곳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노후 요새일 수 있습니다.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주변 지인분들, 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선과 행복을 지키는 등대, 노후 주파수 100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